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은요, 우선 조선과 방산이 조금 쉬어가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자리를 잘 메워줬었는데 이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요, ADR 상장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만 또 회사 측에서 그렇게 입장을 내다 보니 오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장중 상승폭을 보다 키우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3.3%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거의 1에서 2%가량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11월 중순이었나요? 한 60만 6천 원이 사상 최고치였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모습. 이번 주에 FOMC 금리 인하와 함께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FOMC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은 이런 경계감이 껴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오는 날인데 오늘은 네. 외국인들이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씩 그 매수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SK하이닉스도 많이 사고 있고요. 예, SK하이닉스를 주로 많이 사고 있군요. 네. 네, 지금 뭐 한 2시 전후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그 일본 쪽에서 뭔가 보도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 이 사나이 총리가 뭐 한 장도 주지 말라, 한 방울도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중국 측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포토 레지스트를 오늘 이 시간대에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포토 레지스트라면 감광액인데요. 우리 반도체가 정말 미세 회로잖아요. 이 미세 회로를 미리 좀 밑그림을 그릴 때 쓰는 페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이 이 감광액 포토 레지스트 업계에서 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랑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한일령이 있었을 때도 네. 그때도 가장 처음으로 일본이 야 이거 못 주겠다 한 것이 바로 포토 레지스트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중국 측에서 우리 한 방울도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뭐 캠트로스, 캠트로닉스, 그리고 동진 세미캠까지 이 관련주들이 포토 레지스트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는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어떤 반사 이익으로 이 포토 레지스트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동진 세미캠이 오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가 이 소식 이후에 좀 급반등하면서 네. 낙폭을 확 줄여버리는 그런 상황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엔터주가 오늘 또 의외의 반등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엔터주. 엔터 업종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모멘텀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네. 엔터 업종의 밸류가 지금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BTS도 내년에 컴백한다고 하고 또 비욘세의 남편 제이지 아시죠? 네. 제이지가 한국 K-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요거를 조금 공동으로 좀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7천억 원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7,600 엄청난 규모인데 네. 우선 역사적인 밸류 하단 요거부터 짚어보자면요. 지난달 말이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지금 엔터주의 밸류에이션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 이렇게 포토 레지스처럼 한일형 수혜주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터주 밸류에이션은 뭐 한한령과 버닝썬, BTS의 군입대 등에 있었던 10년간 주가가 반토막 났었던 세 번의 시기에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 구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엔터주들의 평균 PER은 한 20배에서 25배 정도고요. 하이브는 BTS 덕분에 30배에서 50배까지 적용을 받았는데 지금 엔터 3사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 여파에 따라서 17배에서 18배까지 하락을 했다고 해요. 이게 동반응신기가 입대를 하고 한한령도 한 번에 터졌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우리 그 정도 아니지 않느냐. 특히 그렇죠. 26년에는 엔터주들의 사상 최고 실적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IM증권에서는 내년 BTS가 3월에는 신곡을 발표하고 4월에는 월드2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브의 구체적인 영업이익 성장치를 예상했습니다. 예.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22%나 오른 5,149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10%대를 전망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BTS 컴백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엔터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욘세의 남편이자 래퍼인 제이지가 마시펜 캐피털이라는 투자사를 공동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이곳이 한국의 하나자산운용과 손잡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6,700억 규모의 K컬처 중심의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엔터주의 좋은 소식이 되어줬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단지 엔터 3사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음원 음반 쪽에서도 네. 강세가 같이 일어나는 문화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도중에 권미정 캐스터의 표정이 갑자기 급 밝아진 이유가 드디어 김지훈 본부장님이 나타나셨어요. 대체 서울역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늦으신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셨으니까 다행이고요. 네. 뭐 얘기를 해보죠. 지금 그동안 좀 주목을 많이 못 받던 종목들과 섹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 형태로 네. 들썩이는 모습을 최근에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 추세가 막 계속 나타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계속 네. 순환매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잘 어떻게 연말에는 보세요? 이제 사실 매수 주체가 아주 확실하진 않고요. 또 외국인들이 좀 관망하는 북을 좀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엔터 업종이라든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데 내년에 좋을 것 같은 업종들, 여기에는 사실 기관들은 먼저 좀 움직여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순환매처럼 보이는데 내년에 더 좋을 업종을 이제 찾는 그런 아주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숨을 좀 돌리세요. 네. 뭐 저희도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오셨지만 저희도 급해요. 아, 네. 네네네. 지금 권미정 캐스터한테 그러면 잠깐 질문 네. 드려볼까요? 네네. 2차 전지 쪽에 그 물려 계셨던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좀 해방이 되셨다는 소식이 있어요? 2년 만이죠. 2년 만입니까? 네, 2차 전지를 산 개미들의 평단가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언론사들이 이런 평당 에코프로 투자자들의 평단가를 분석해 봤는데요. 네이버페이 쪽에서는 10만 6천 원대라고 하고요. NH투자증권석에서는 한 11만 원대로 잡혔다고 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11만 원 선 위로 올라온 거죠. 10만 원 위로 올라온 게 작년 봄 이후에 거의 1년 6개월 만이더라고요. 네. 물론 24년 여름 2차 전지가 최고점을 찍었었던 특히 에코프로는 24만 원대까지 갔던 것과 비교하면 100%가량이나 더 올라가야 하긴 하지만 또 평단가를 지나면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겠냐라는 기대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매물대가 많이 있었던 8만 전자를 넘긴 후에 상방이 확 열리면서 쭉쭉 올라갔잖아요. 네. 에코프로도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SK이노베이션 등 아직 평단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어서 이거는 좀 골고루 찬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축하를 네. 드리고요. 이 2차 전지가 한창 이렇게 그 기대감을 막 키울 때 들어가셨다가 물려 계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은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삼성 SDI와 지금 뭐 여러 ESS 향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네. 셀 기업들 네. 이런 쪽에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네. LFP와 ESS 두 관점에서 모두 지금 2차 전지 업계에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이제 좀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2차 전지에서 아무래도 NCM계의 이제 그 전기차용 여기에 사실 한국은 가장 강점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ESS 수주가 늘어나면서 한국 셀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 수주의 한 18%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네, 물론 전기차 배터리가 더 영향이 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숨통이 트인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ESS에서 잘하는 셀업체가 먼저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삼성 SDI 수주가 나왔듯이 이런 ESS 시장은 내년에도 굉장히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한테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하시는군요. 네, ESS 쪽에서도 증권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사실 2차 전지 섹터 전반으로 보면 증권사나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2차 전지가 10월에는 확 올랐다가 11월에는 10월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또 반납을 했고요. 또 이달 들어서는 또 급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또 하방을 조금씩 위로 올리기는 했는데 왔다 갔다의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투자자들도 또 증권사들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보는 반응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우선 투자자를 보면
개인들은 매도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정반대 움직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산다는 면에서 약간 한 표를 주고 싶기는 하는데요. 증권사에서도 좀 반응이 갈리고 있어요. 일부 증권사는 조정 시 매수 기회다.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제시한 반면에 일부는 LFP도 시간이 걸릴 거고 ESS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11월 말에 낸 리포트에서 2차 전지 섹터를 일단 중립으로 봤는데요. 미국 EV 시장은 26년에 16% 역성장할 것이고 ESS는 성장할 것이지만 ESS 수혜는 배터리셀과 LFP 양극재 중심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혜 종목 중심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봤습니다. 네. 그래도 ESS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우선 미국 ESS 수요를 18%나 상향 조정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ESS 영업이익 기여도가 27년에는 47%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약간 좀 우려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네. 전기차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아까 부분 괜찮을까요?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전기차 안 좋은 부분이 반영됐을 때는 안 좋았다가 근데 ESS 수주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중국산 배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좋았다가 이게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딱 현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된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AI 그래도- 밸류 체인으로 완전히 이제 좀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밸류체인에 ESS가 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그래도 지금 아까 18%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25%까지만 가도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네, 기대가 좀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TSMC 실적이 나온 거죠? 예, 11월 매출 전년비 24.5%. 네. 대만 달러 기준이라고 합니다. 24.5% 이변이 없는 그냥 강한 흐름이네요. 이 부분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혹시? 엔비디아가 사실 끌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은 사실 계절성이 똑같기 때문에 YOY에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애플의 고가 신제품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금요일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버블이라고 하기엔 너무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내내 확인이 되지 않을까, 네,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SK 하이닉스 네, ADR 상장 네, 이거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네. TSMC가 이제 방금 나왔던 TSMC가 사실 나스닥에 이제 ADR을 상장하고 그게 되게 성공적이었죠. 네. ADR도 잘 되고 본주도 잘 되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거를 좀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5% 자사주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2.4%. 네, 그 네. 교환사채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있는 현금으로 다시 바이백하고 그럼 자사주를 살려서 5%를 하고 근데 5%만으로는 너무 작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삼자 배정 증자를 하든지 뭐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이제 논의는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확실하다 이게 막 확실히 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SK 스퀘어의 현금 상황이나 의사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SK도 여러모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 올해 되게 수익을 많이 버셨는데 네.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에서는 그렇게 주주 환원이 막 뚜렷하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투자도 내년에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주 환원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없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제 네.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이제 SK 그룹의 의사결정에 좀 달리지 않았을까. 네. 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이 됐었거든요. 어제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어제까지 지정이 됐던 거죠.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은 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더라고요. 네, 좀 약간 두 개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주의 종목 혹은 경고 종목으로 둘 다 지정이 좀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초장기 관점의 상승으로 투자 주의 경고 종목이 되는데요. 투자 주의 종목 선정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소수 계좌나 단일 계좌 거래가 집중돼서 비정상적으로 좀 거래가 된 경우 또 주가가 좀 급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투자 주의 종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경고 종목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때 최근 3거래가 몇 %
% 오르면, 뭐 5거래일간 몇 % 오르면 이렇게 기간별 상승 기준이 있습니다. 네. 두 종목은 가장 긴 기준인 1년 전에 비해서 종가가 200% 올랐고 최근 15거래일간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소수 계좌의 관여율이 높았다. 이렇게 돼서 좀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이 되면 주가가 주로 빠지기는 하는데 투자 주의나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서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B2 거래도 안 되고 또 더 오르면 매매가 잠시 중단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영향에 더해서 여기 주의 종목 혹은 경고 종목으로 진정된 종목들을 보면 워낙 테마로 급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그 영향에 따른 차익 매물로 하락하는 영향도 클 것 같고요. 오늘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7개 종목 중에 하락 종목 수 4개인 반면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도 한 3개 가량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도 한다. 네. 다만 대형주가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네. 작은 종목보다 훨씬 그 개수 경우가 적다 보니까 그 영향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조방원 중에 방원 아닙니까? 그래도 네. 우량 대형주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투자 주의 종목에 지정이 된 경우가 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 네.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희끼리는 이제 요새 거의 주도주의 조건이다, 훈장이다라고도 이제 오히려.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워낙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지정이 많이 되니까요. 근데 경고나 주의는 이제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왜 지정이 됐는지 이제 그 사유를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워낙 큰 손도 많으시고 또 사모펀드도 많다 보니까 소수 계좌 집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펀더멘털이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하루 이틀간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이것 때문에 약세를 뭐 가면은 오히려 기회를 삼아라 이런 네. 조언으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 이게 들어갈지 말지 내일 결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부 부처들 간에 합의해서 정부 입법안을 국회까지 제출을 했어야 됐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런데 두 주체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 정부안 제출이 좀 무산이 됐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 안정성을 위해서 시중은행이 관련 컨소시엄 지분의 51% 이상을 좀 보유해야 한다고 했고요. 금융위는 51% 이상인 것은 너무 과도하고 불필요하다. 진입 장벽이 너무 올라간다라는 갈등을 보여왔는데요. 우선 국회의원들도 관련 발의안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의원 발의안 중심으로 네. 입법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이 51% 룰을 도입할지가 지금 화두인 것 같은데 도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투자의 관점도 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은행이 이제 이거를 좀 주도하냐 아니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 일반 기업들이 주도하냐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이제 은행이 당연히 주도해서 이제 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통화량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좀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좋은 관점은 아니군요, 그러면. 네, 그럼 이제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 영향력이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게 나온다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또 이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이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원래 오늘이었는데 국가의 첨단 산업 투자에다가 이제 앞으로 개인들도 좀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뭐 증권사들의 어떤 ETF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인들도 이 첨단 산업에 좀 투자할 기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혹시 이 자산운용 업계에서 이런 부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은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서 저희는 좀 관망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신성장 산업에 아무튼 자금이 내년에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코스닥 시장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사실 그러면서 바이오도 좀 강세로 간 영향이 있고 그 돈이 코스닥으로 주로 많이 가나 보죠? 네, 아무래도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갈 것 같고 또 신기술에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벤처 펀드나 이런 데서 가도 IPO 하면 코스닥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또 코스닥이 워낙 코스피 대비해서 못 올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ETF 같은 것도 당연히 삼성자산운용에서도 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기회를 보고 좀 그게 굉장히 큰 장이 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산운용 쪽 그쵸. 업계에서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대망의 이제 12월 FOMC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 가능성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미 국채 금리 치솟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번 인하 이후에 시장이 사실 환호를 할 것이냐 살짝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만 해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테크가 막 우울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게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인하를 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고 받아들이고 연초까지는 조금 시장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금융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정도까지 기대치가 올라갔는데 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좀 예. 쇼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는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전망들이 그렇게 인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네. 든다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기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AI 투자에서 촉발된 건데 네. 에너지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면서 전기 가격 오르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이제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았지만 이게 향후에 다시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이제 경제학자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 아주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들 속에서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호주나 뭐 일본이나 유로존 이런 쪽에는 이제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경향도 지금 살짝 엿보이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연말과 내년에 그러면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고 자금들이 막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양상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네. FOMC가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하고 오라클 실적 발표와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 다시 한번 이제 AI가 견조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저는 이제 내년 1월에 CES 있을 때까지는 AI 관련된 그런 주식 시장이 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네, 오히려 좀 그렇게 제일 긍정 시나리오로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제 반대로는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안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막 그 이후에 대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얘기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는 연말에 이제 좀 우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근본적인 펀더멘털에서는 AI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합니다. 네, 결국 오늘 밤 파월의 입에 이제 달려 있는데 산타랠리 잘하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산타랠리가요. 네. 최근 코스피 흐름을 보니까 절반은 상승했고 12월에 절반은 상승했고 절반은 하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반반입니까? 산타랠리라는 명칭이 있어서 12월에 다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산타랠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보통 저는 제 경험상은 네. 12월에는 보통 약세예요. 그냥 그래요? 관망세. 어. 관망세다가 갑자기 1월부터 어떤 이렇게 업종이 되게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이면서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월은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되는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근데 올해 11월하고 12월 중반까지 이미 우려가 되게 많았어서 이제 12월 후반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하긴 합니다. 네. 파월 얘기 듣고 또 얘기 나누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준 본부장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